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오후 5시 58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800만원대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대의 차트 모양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에 살짝 올려놓고 옆으로 살짝 빼다가 삼각수렴 돌파 나오면서 빅롱이 터져나왔던 이 패턴과 그리고 급락이 그 전에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 이후에 살짝 올려놓고 옆으로 횡보를 쳐주면서 삼각수렴을 만들다가 위로 터트리는 무빙이 지금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차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상방으로의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차트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삼각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삼각형, 이거를 뚫어내는 움직임 이후에 강한 롱 랠리가 터져 나왔는데 지금도 강력한 좀 빅롱의 전조 증상으로 이런 삼각 수렴의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삼각 수렴의 형태 이후에 터지는 그러한 구간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30분 봉상의 움직임을 봐도 떨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고점은 계속 벽에 막히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박스를 지금 뚫어내려고 돌파 시도를 하는 것이고, 뚫어낼 때 박스를 뚫어낼 때 강한 1차 2차 파동, 1차 2차 파동까지 우리가 노려봤을 때 직전 추석빔에서 상단 부분 돌파까지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2,900만원 이상대까지도 상승이 한번 터져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렴의 형태를 지금 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비트 흐름은 좀 긍정적이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있죠. 바로 달러와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반갑게도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일봉상으로 이틀 연속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고, 지금 뱅크 오브 재팬에 이어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까지 파운드화의 방어,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그 반대 급부 현상으로 파운드화가 이제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방어를 좀 펼친 결과 달러 커런시 인덱스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요렇게 되면 이제 달러도 고점이 나온 게 아니냐, 우리가 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마지막 빔으로 쏘고 쌍고를 찍고 이렇게 죽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최고점 여기서 마지막 빔을 쏘고 그 빔의 대부분을 이렇게 내리는 식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후에는 하락 추세로 조금 접어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달러가 빠지게 되면은 이 점진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올려친 구간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 28%나 상승을 쳐줬고, 이 직전의 랠리 구간보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주는 27% 이상으로 이 구간에서 28%까지 여기보다 저점이 훨씬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려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한 결과로서 달러의 가치가 이만큼 높아졌고,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올라가는 차트는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식의 큰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뭐 여기는 좀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꺾였고, 여기도 올라가다가 꺾였고, 올라가다 꺾였고, 올라가다 꺾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달러가 꺾이고 있는 것은 일단은 청신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고, 이 구간에서 물론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어쨌든 이 달러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게 아니냐, 요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포인트죠. 자, 그에 따라서 나스닥도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해줬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점 이탈까지 시키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준 이후에 일단 이렇게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고, 어제 나스닥이 2.8%나 빠지면서 굉장히 좀 공포감을 많이 좀 불러일으켰었습니다. 특히 애플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 애플은 수요 부진에 따른 아이폰 증산 포기 보도,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의견 하향 등으로 주가가 이제 4.9% 정도 이제 급락을 한 것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기존 매수 의견에서 일단 중립 의견으로 좀 낮췄다라는 거죠. 목표 주가도 185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다. 그래서 애플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지금 142달러인데 어쨌든 160달러 정도로 목표가를 좀 수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 160달러 정도면 그냥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면 또 달성해버리는 숫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뭐 목표 주가라고 할 수 있냐, 좀 너무 낮은 수치가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애플도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의 이 바닥을 결국에는 좀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좀 관점이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뺄 수 있어도 좀 반등하는 무빙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도 192만원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크게 내려박은 이런 구간에서 옆으로 뺀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나올 움직임은 이게 전반적인 저점 구간에서의 이런 약상승 이후에 좀 눌린 구간이면은, 이런 재상승이 다음 파동 때 나왔을 때 전고를 넘겨버리는 식의 파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런 움직임이 본격적인 상승이 터지기 직전에 항상 하방으로 한번 축 뺐다가 들어 올리면서 가는 이런 식의 휩소는 마지막에 좀 등장은 할 수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휩소가 있었죠. 여기도 이제 들어 올렸다가 그거 다 내렸다가 결과적으로 쌍바닥은 구경은 안 하고 미세하게 저점 높여놓고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가는 척 한번 줬다가 내렸다가 올라가는 무빙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비트나 이더리움 요런 조금 메이저 알트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뭐 위믹스라든지 솔라나 요런 코인들도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은 매수 지점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리플도 좀 큰 폭으로 반등을 쳐줬죠. 리플도 요 구간에서 현재 이제 일봉상으로 어제 한 7%까지 반등을 쳐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 정도로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올라탄 개미들을 한번 죽이고, 그 개미들을 이제 좀 털려 나가면 다시 올려놔서 그 개인들 조금 멘탈 흔들어 놓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옆으로 빼다가 2차 파동도 리플이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플로우인데, 플로우도 어제 갑자기 빔을 쏘면서 올라가길래 요 구간에서 좀 포착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플로우가 요정도 조금 올라갔을 때 여기서 좀 추천이 나가서 요정도 급의 상승을 드렸고, 이후에 좀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은 좀 눌림 나오다가 얘도 좀 충분히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려쳤다가 좀 뺐다가 2차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다, 플로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우도 어제 저녁에 11시 28분, 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시 28분에 플로우 레버리지 조금 써가지고 알트매진 롱 진입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들이자마자 올라갔죠. 자, 들이자마자 플로우 롱 17%, 16%, 20%, 35%, 14%, 35%, 44%까지 자, 요런 식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업비트에서 100만원 사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100만원으로 레버리지 한 5배 써서 500만원 정도 여기서 사게 되면은 수익이 좀 뻥튀기가 빨리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 몇 분 만에 44% 수익이 찍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 알트 마진도 꽤 쏠쏠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상승장의 전제 조건은 일단 비트가 먼저 쭉 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까지 쏴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알트 중에서도 막 50% 100%씩 쏘는 애들이 나올 때가 진정한 불장이라 할 수 있고, 지금 충분히 약간 이제 저점에서 하나둘씩 그런 알트들이 좀 펌핑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알트 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이따가 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밤 11시건 12시건 간에 주말이건 간에 눈에 보이는 코인들, 먹을 수 있는 코인들,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좀 확실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에다가 답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100% 무료로 이런 확실한 돈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스닥이죠. 이 나스닥을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가장 좋은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점 자리가 지금 맥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저점, 여기도 저점 딛고 좀 크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매물 라인 뚫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반대로 이 매물 라인이 뚫리게 되면은 엄청난 규모의 패닉셀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마지막 휩소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이런 무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딛고 좀 반등 쳐주다가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그림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전제 조건은 달러의 하락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달러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는 나스닥도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잡혀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30분봉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서 바닥을 찍으면서 여기 저점까지 이탈시키면서 굉장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바로 또 반등이 나오고 지금도 2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자를 그리면서 가고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좀 눌릴 수 있어도 한 팔을 더 올려치면서 직전에 매물대까지 한번 트라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찍고 꺾이더라도 이곳을 4번이나 두드리고 찍는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는 살짝 밀리더라도 그 다음에 뚫어낼 수 있다라는,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 상방으로 드디어 나스닥도 이제 대방향을 좀 틀 때가 오지 않았냐, 충분히 우리가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자 그러려면 이제 오늘이 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는 사실 이 지수나 이 인덱스에다가 우리가 좀 큰 기대를 조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또 주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올리려면 월요일부터 좀 신나게 올리면 되는데, 월화수목금까지 다음 주에 이제 올리면 되는데, 굳이 이번 주 금요일에 좀 불확실한 주말 이벤트를 앞두고 주말에 또 푸틴이 있고 갑자기 핵을 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은이가 또 핵을 발사체를 서해상으로 또 날릴 수도 있는 것이죠. 주말에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세력들이 좀 불확실한 어떤 휴일을 앞두고 굳이 돈을 써가면서 나스닥을 올릴 필요가 있겠냐. 오늘은 좀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스닥이 반등을 줬으면은 1차, 2차까지 힘을 줬는데 사실 힘의 크기가 약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제대로 얘네들이 힘을 주려면은 여기서 그냥 팍 올려치고 빵 올려치고 이렇게 죽는 그림. 사실상 지금 이 그림이 나오기에는 사실 이 돈 자체가 투자 시장에 좀 메말라 있는 상태죠. 지금 다 은행으로 빠져나오고 이 고금리 상품을 찾아가지고 막 은행에 돈 맡기고 지금 금리를 좀 계속 올리니까 시장에 돈이 지금 메말라 있는 상태라서 반등이 나왔지만은 여기서 오늘 좀 빠지고 눌리다가 다음 주부터 좀 이런 식의 조금 원웨이 상방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면은 10월입니다, 여러분들. 10월. 이제 10월 첫째 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자 10월 13일에 이제 9월 달에 대한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라는 좀 거대한 이벤트가 잡혀 있고, 자 오늘 21시 30분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요거는 이제 PCE라는 수치예요. CPI가 아니고 PCE. 요거는 똑같이 이제 미국의 이제 물가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식품과 에너지를 뺀, 어떻게 보면 좀 빈 껍데기 같은 물가 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 참고하는 수치가 CPI가 아니라 바로 이 PCE라는 좀 수치를 바탕으로 좀 많이 매기기 때문에, 그만큼 식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뺀 물가 지수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냐, 약간 꼼수를 써서 만든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PCE가 오늘 저녁에 21시 30분에 또 발표가 있고, 최근에 이 PC들 같은 경우에는 CPI보다는 그나마 조금 이제 좋은 수치들을 조금 보여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중요도 자체가 CPI에 못 미치기 때문에 CPI보다는 시장이 덜 요동을 칠 것이다. 하지만 이 예측치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숏으로 빠질 수 있죠. 지금 나스닥도 이 정도로 미리 올려놨으면은 이따가 지표 발표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박을 수가 있어요. PC가 21시 30분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좀 빠질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반등은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녁에는 좀 숏 관점이고, 일단은 비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비트도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1시간 봉으로 최근의 추세를 쭉 그냥 이제 심플하게 보면은 어쨌거나 여기 바닥 찍고 이 정도까지 1터치, 2터치, 3터치를 지금 한 상황에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게 되면 최근에 이 박스 상단과 박스 하단 명확한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스 상단에서 그냥 숏 치는 거고 박스 하단에서 롱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손익비가 여기서 좀 빠진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빠질 수도 없고, 일단 여기 저점이라는 기준점이 지금 생겼잖아요. 여기 저점 찍고 여기 저점 찍고, 어쨌거나 저점 지금 높여가는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점 맞고 떨어졌을 때 여기 맞겠죠. 여기 맞고 지지부진하다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박스 상단에서 못 뚫던 자리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다. 최소 미니멈 요 자리까지 19400 19.4K까지 좀 밀리다가 여기서 지수가 발표가 좋게 나오면 또 상방으로 치고 갈 수가 있고, 지수 발표가 안 좋게 21시 30분에 뜨면은 하방으로 한번 내려 찍는데, 하방으로 내려 찍어도 여기서 롱 잡으면 반등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리딩을 저희가 철저하게 전략하에 이 박스권 무기별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스닥과 달러 인덱스 그리고 오늘 발표할 주요 이벤트나 지수에 따라서 전략이 모두 짜여져 있고, 그에 대한 전략을 이런 식으로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교육해드리고 강의해드리고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이 시간에도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자 이런 식으로 비트롱 13%, 이더리움 롱 치신 분은 50% 수익, 17% 여기서 롱 잡아드리고 요런 식으로 상승 터져주고, 자 요렇게 되니까 수익이 요런 식으로 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좀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롱 같으면 롱을 들어가는 거고, 이제 숏 같으면 숏을 들어가는 건데, 그 타점이 나가기까지의 면밀한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롱 같아서 롱, 숏 같아서 숏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숏으로도 또 이렇게 좀 수익이 났죠. 자, 그래서 조금 이 방에 저희 카톡방 들어오시면 굉장히 좀 실력 있는 트레이더 분들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어떤 관점도 공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전략도 서로가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하고, 또한 또 전문가들이 타점도 다 잡아주고, 차트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거시 경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여를 하시면 되겠다. 저희 유튜브 영상 하단에 요 카톡방 입장 주소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플로우가 어제 좀 짧게 수익을 냈긴 했지만은, 충분히 저는 이 구간을 좀 바닥 삼아서 이 구간에서 이후에 요런 상승이 쭉 터졌었고 충분히 눌려줬고, 이 정도까지 눌렸으면 한번 2,800원 정도까지는 쳐주는 무빙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후에 3,200원 까지는 최소 먹어주는 무빙이 요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는 바이고, 자 리플의 상승세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12월 달에 SEC와의 소송 결과 조금 좋게 나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되면서 리플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자 이 구간에서 올려치고 여기는 어쨌거나 여기 고점 매물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다 지금 매물대인데, 1차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려놓으면서 여기서 이 정도까지 일단은 매물을 먹어줬다. 자,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가 다 되면은 상방으로 쏘는 이런 무빙도 리플에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위믹스입니다. 위믹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바닥권이고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야 할 만한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위믹스 3.0에 대한 메인넷이 10월 20일 오후 12시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위믹스 월렛, 위믹스 파이, 그 다음에 이제 NFT 플랫폼 나일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 이 장형국 위메이드 대표 또한 위믹스 3.0 이 생태계 자체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특히나 메타버스는 게임 없이 실현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위믹스가 시장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0일에 위믹스 3.0 메인넷이 런칭이 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위믹스도 좀 꿈틀꿈틀 하는 거죠. 그리고 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빠진 구간에서 이 위믹스를 좀 담아 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3,0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의 단기 상승은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영국 대표 입장에서는 대놓고 한 달에 5천만원씩 자기 급여로 위믹스를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차익 실현을 할 때도 대놓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믹스라는 코인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믹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당연히 장영국이 팔 것이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물론 좋은 코인일 수 있겠지만은 너무 장기적인 보유보다는 이런 식으로 펌핑 나오면은 수익 실현 해야죠. 이런 식으로 펌핑 나오면 수익 실현 하면은 눌리면은 다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쨌거나 이 장영국 대표이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위믹스에 대한 진심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과 이 위믹스 생태계에 대한 이 로드맵 자체가 너무 단발식의 해먹기 위주보다는 진짜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회사의 발전이라든지 이 게임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좀 믿을 수 있는 김치 코인들 중에 좀 하나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위믹스가 상승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은 게임이 히트를 쳐야 됩니다. 게임.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이런 거 뭐 메인넷 백날 만들고 뭐 위믹스 3.0 백날 하는 것보다 이 위믹스 기반의 어떤 플레이 투 원 게임이라든지 뭐 미르4가 했듯이 거기서도 이제 흑철을 캐면은 그걸 또 이제 돈으로 바꾸고 위믹스로 환전하고 그런 기능이 좀 있었는데, 아무쪼록 위믹스에서 만드는 게임이 좀 대작을 좀 개발을 해서 대히트를 쳐서 좀 위믹스라도 펌핑이 쭉 터져주면은 그러면 또 보라도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고, 어쨌거나 이 코인 시장에 뭐라도 하나 위로 쏴주면은 좋은 거거든요. 그게 저는 위믹스가 돼줬으면 참 좋겠다, 좀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솔라나, 뭐 셀로,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솔라 다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셀로도 오늘 1.7% 정도 올라주면서 이 정도로 빠지고 바닥으로 이렇게 기면은 충분히 한번 올라가 줄 수 있고, 솔라나도 지금 살살살살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게 좀 심상치가 않죠. 이 솔라나도 여기서 힘주면은 1차적으로 여기 매물대 6만원짜리까지 한번 쳐주고 좀 꺾였다가 6만원 돌파해서 7만원에서 8만짜리까지 올라가는 이 정도 흐름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코인이고, 이런 스톰엑스 같은 코인도 한번 이렇게 위로 짜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아더도 위로 한번 쳐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폴리곤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옆으로 이제 빼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좀 있으면 이 정도 펌핑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코인들 중에 하나고, 폴리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10조에 가깝습니다. 9.7조짜리 굉장히 좀 무거운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좀 묵직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코인들 중에 좀 하나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도 이 정도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돌았고, 현재도 바닥에서 9월 27일 엊그저께 좀 화요일에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위로 쭉 짜줬는데 그걸 그대로 다 안 내리고 이 구간을 저점 삼아서 튕겨져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힘주고 내려왔지만 저점 높여놓고 살살살살 이 꼬리까지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오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이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네오도 현재 시총 8,900억짜리, 요거 이제 중국계 코인인데, 자,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가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방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어떤 수출 지표라든지 경기 자체도 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금지시킨 중국이지만 이 중국의 부자들도 자기의 화폐,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위안화의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오를 만큼 오른 달러를 사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좀 비트코인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중국인들도 머리가 있다면 떨어지는 위안화를 보면서 안 되겠다, 지금 비트코인이라도 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계 코인들 중에서 대장격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오도 지금 그 힘을 받으면서, 자,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여러분들, 이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이 정도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건 좀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오도 지금 보시면 쭉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쭉쭉 들어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큰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런 식의 흐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오 이런 식으로 터지면 충분히 2만원도 가능하죠, 지금 단기적으로.
그래서 네오도 지금 좀 충분히 담아볼 만한 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도 웹 3.0 좀 대장격 코인인데, 자, 이 정도로 빠졌으면은 이 베이직 어텐션도 지금 충분히 조금 담아볼 만 하거든요. 요런 구간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좀 담아볼 만하다. 최소 480에서 520까지의 단기적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IOST도 한번 좀 반등 줄만한 자리가 됐고, 테조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알트코인들도 사실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짐에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는 올라가야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옆으로 이제 크게 떨어진 구간에서 옆으로 이 정도로 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트들도 슬슬 지금 좀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간간히 주요 뉴스들을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주요 뉴스들 좀 빠르게만 살펴보면은, 일단은 스페인 최대 이동통신사 텔레포니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투미에다가 지금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스페인 최대 이동통신사,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뭐 SKT나 KT 정도 되겠죠. 요런 데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KT가 업비트에 투자가 들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도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내용은 투자의 일환으로서 이 텔레포니카가 결제 옵션에 암호화폐를 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 소액 결제, 뭐 KT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액 결제 같은 거를 온라인상으로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 어플, 뭐 업비트 어플에 뭐 이제 비트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동통신사와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조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핸드폰은 여러분들, 코인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인은 안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지금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암호화폐는 즉시 유로화로 뭐 변환이 되면서 좀 빠르게 이제 결제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다만 이제 소액으로 200에서 500유로 정도로 좀 제한을 해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CFTC의 위원장, 바로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이 미국의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비트나 이더리움에 대한 권한을 우리에게 좀 넘겨달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SEC에서도 이 POS 방식의 블록체인은 투자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SEC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 요렇게 또 태클을 걸면서 서로 간의 밥그릇 쟁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영역 다툼은 아니고 뭐 다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이죠. 형식적인 답변이지만 이 이면에는 결과적으로 밥그릇 싸움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 CFTC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져오게 되면은, 자, 결과적으로 CFT에서 그냥 현물 ETF 승인 내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미국의 어떤 상원 의원들과 이 CFTC 간의 어떤 좀 밀접한 관계가 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SEC는 그걸 또 뺏기기는 싫어하는 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빨리빨리 현물 ETF 승인을 하던지,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SEC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의 이제 CFTC의 수장 로스틴 베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하나 보여주려고 좀 작정을 한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크다. 이쪽으로 권한이 넘어갔을 때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좀 한층 더 높아지는 게 사실이 아니겠냐, 그런 기대감이 좀 든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미국의 상원 쪽에서도 퇴직연금 암호화폐 투자 허용 법안을 좀 발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까 이제 연초에서부터 나오던 얘기지만은, 일단은 이 미국의 401k 퇴직연금 펀드의 자금,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여기에 투자 옵션들,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당연히 채권도 있고, 그런 옵션들 중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다는 거죠.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매우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요거는 조금 안 좋은 얘기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비트코인의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401k 연금펀드 자금은 4,800조가 넘어갑니다. 4,800조. 억도 아니고 4,840조가 넘어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 중에 단 1%, 단 10%, 5%라도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호재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이 도네츠크 지방에 어떤 투표, 주민 투표를 해서 러시아로 붙겠다라고 결과가 나와버렸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절대로 이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가짜 주민 투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거죠. 이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감행한다라고 하면 이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응 카드로서 지금 핵 얘기를 이제 푸틴이 꺼낸다라는 것이고, 지금 미국도 러시아가 핵 얘기를 꺼낸 이후에 굉장히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죠. 그래서 핵무기 사용 동향을 좀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정보 감시 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이거를 물론 인정할 수 없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냥 이제 떼줘야 되는 부분은 그냥 빨리 떼줘버리고 전쟁 끝내고 빨리 국가를 재건하는 게 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미국 입장에선 이거를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제2, 제3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계속 또 땅 따먹기가 들어갈 건데, 이거를 일단은 인정을 안 해야 되겠죠. 인정을 안 한다. 근데 사실 이미 주민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일정 부분을 이제 먹는 부분에서, 이게 과거에 크림반도 때도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크림반도 먹으면서도 전쟁은 좀 끝났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원통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은 뭐 굳이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벌인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정도 도네츠크 지역 정도 어느 정도 떼주고, 요 정도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큰 영토입니다. 우크라이나 물론 땅덩어리가 더 굉장히 넓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 떼내고, 여기 크림도 이미 떼갔죠 러시아가. 이 정도 이제 먹히고 좀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굳이 이미 러시아, 친러시아 성향의 땅이고, 여기는 이미 여기 주민들이 러시아로 붙겠다고 한 그 마당에, 물론 조작된 주민투표라고는 하지만 원래 이 지역은 친러시아적인 성향이 강했던 지역입니다. 자, 굳이 이 러시아 땅이나 다름없는 이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이제 피와 땀과 목숨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젤렌스키도 원통하지만 이거 떼주고 나머지 살리는 쪽을 택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증시라든지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호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는 거 자체가 좀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성은 이제는 좀 젤렌스키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냐,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뭐 원통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이라도 저 정도 떼주고 빨리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한번 좀 그 무너진 우크라이나를 되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무리한 전쟁을 좀 빨리 끝내는 용단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충분히 상승 빔이 좀 터질 수가 있고, 어쨌거나 지금 흐름도 나쁘진 않거든요. 어쨌든 일봉상으로 지금도 좀 올려치는 그림, 일봉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랫골이 달아주는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 윗꼬리 라인만 어느 정도 먹어주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는 골파기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파동이라는 게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에서 여기 박스 돌파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여기까지도 내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무빙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박스권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고 굉장히 또 수익도 잘 내고 있고,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숏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카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또 주말이고 날씨가 조금 좀 더웠죠. 오늘은 좀 더웠고 앞으로 조금 이제 쌀쌀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조금 지금부터는 조금 뭐 흔들림은 있어도 그래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시장이 좀 흘러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이고 저는 일요일에 또 종합적인 주말 시황 좀 체크해가지고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